자,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대체 나는 무엇으로 정의될까요? 무엇이 지금의 당신을 바로 당신이게 하는 걸까요?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죠.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박쥐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까요? 아마 다들 에이, 그건 아니지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좋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가볼까요? 지금의 부모님이 아닌 완전히 다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건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부모님께서 딱 한 달만 늦게 여러분을 가지셨다면요. 그때 태어난 아기가 과연 지금의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추리극으로 이끄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탐정이 돼서 나에게 하는 그 결정적인 단서, 그 본질적인 속성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아요. 그럼 수사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력한 용의자, 바로 우리가 살면서 겪은 경험들입니다. 내 기억,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다른 아기랑 뒤바뀌었다면요. 그래서 그 다른 아기가 내 이름으로 내 부모님 밑에서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쳐요. 그럼 그 아기가 나가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용의자는 탈락입니다. 다음 용의자는요. 바로 우리의 생물학적 설계도, DNA입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반박이 가능해요. 바로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유전 정보, 즉 DNA는 100% 똑같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명백히 다른 인격체,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이걸 보면 DNA가 나의 전부라는 게 확실해지네요. 자, 경험도 아니고 DNA도 아니에요. 그럼 대체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수사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 여러분 존재의 가장 첫 시작점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거대한 나무에 비유해 볼까요? 수많은 가지들은 우리가 했을 수도 있는 다른 선택들이에요. 뭐 다른 직업을 가졌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들도 결국엔 단 하나의 뿌리 깊은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 변할 수 없는 줄기, 그게 바로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걸 기원 본질주의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당신을 만든 바로 그 특정한 정자와 난자, 그 시작점이 바로 당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합으로도 지금의 당신은 태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럴듯한 주장이 아니라 철학자 사울 크리피가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자,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여러분을 만든 최초의 세포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 다른 정자와 난자가 만났다면 생겼을 세포를 베타라고 합시다. 2단계, 만약 기원이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베타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3단계랑 4단계를 보세요. 만약 알파도 나고 베타도 나일 수 있다면 이건 곧 알파에서 태어난 사람과 베타에서 태어난 사람이 둘 다 나라는 말이 되잖아요. 5단계, 바로 모순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동시에 두 명일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당신은 오직 알파에서만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바로 그 기원, 그 세포로부터만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와, 드디어 범인을 찾은 것 같네요. 사건 해결인가요? 하지만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기원 본질주의 이론의 허점을 파고드는 아주 기묘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상력을 최대로 발휘해보세요. 여러분을 만든 최초의 세포, 그 접합자가 분열하고 성장하면서 원래 자기를 구성하던 원자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 거의 기적에 가까운 확률로 밖으로 버려졌던 바로 그 원자들이 다시 똘똘 뭉쳐서 여러분의 첫 세포와 원자 단위까지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물질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기원을 가진 두 개의 세포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세포가 각각 자라서 두 명의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두 아기 모두
내가 진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 기원이 정체성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두 아기 중에 진짜 당신은 누구죠? 둘 다 당신일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아까처럼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정말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물론 이 상상이 기원 본질주의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체성이라는 미스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죠. 자, 오늘 우리의 추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경험이나 DNA 같은 용의자들을 먼저 살펴봤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죠. 그래서 기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용의자를 찾아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제인간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안 만나셨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라는 생각. 우리 모두 직관적으로 정말 그렇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하지만 처음보다는 이 문제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 훨씬 더 잘 알게 됐죠. 여러분의 경험도 DNA도 심지어 그 고유하다는 기원조차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짜 당신의 본질일까요?